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4월 온라인 세미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KS 규격으로 툴박스를 설정해보자라는 내용입니다. 실제 솔리덕스 프로페셔널 2단을 구매하신 분 중에 툴박스 기능을 너무 매력적이라 생각하신 다음에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실제로 저희가 업체의 분석 결과 툴박스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업체가 생각 외로 없었다는 걸 판단이 되었고, 그에 따라 4월 웨비나 주제로 KS 규격에 맞게 툴박스를 설정해 보는 내용을 웨비나로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발표될 주제는 구멍 가공 마법사의 설정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만들어진 구멍을 도면에서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설정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툴박스의 가장 하이라이트한 기능이죠. 하드웨어, 볼트나 너트와 같은 다양한 하드웨어들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툴박스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툴박스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솔리덕스와 완전히 통합되어 있는 표준 파트 라이브러리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툴박스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툴박스 라이브러리와 툴박스 유틸리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웨비나에서는 이제 라이브러리에 집중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툴박스의 설정과 이제 부품을 엑세스해서 실제로 어셈블리나 파트 레벨에서 적용하는 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설명드릴 부분은 구멍 가공 마법사입니다. 저희가 KS나 ISO, GIS와 같은 다양한 표준 규격이 있는데요. 저희 구멍 가공 마법사는 이러한 표준 규격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사용자 구멍을 가공해서 이제 파트에 적용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기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기능이 현재 구현이 되어 있고요. 구멍 유형도 현재 현업에서 사용하고 계신 많은 구멍의 유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구멍 가공 마법사를 규격을 사내에 맞춰서 규격을 복사하고 이제 가공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러한 방법이 왜 필요한지 먼저 솔리드웍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새롭게 파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면에 하나의 판이 하나 보이게 되는데요. 제가 구멍 가공 마법사를 이용해서 한번 구멍을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업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새롭게 입사하시거나 설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렇게 표준 규격이 많이 나왔을 때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회사 내에서 어떤 규칙으로 어떤 규격을 사용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KS 규격의 유형을 선택하신다고 할 때도 어떤 유형을 또 선택해야 될지 막막한 경우가 많이 있죠. 마찬가지로 탭들이나 카운터 보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규격과 유형으로 인해 많이 혼란을 갖게 되고, 그 다음 크기를 정의할 때도 이제 헷갈리시게 됩니다. 그에 따라 저희가 이런 규격이나 유형들을 어느 정도 회사에서 사용하고 계신 부분만 볼 수 있도록 설정하는 방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 우측에 보시면 작업창이 있습니다. 이 작업창에 설계 라이브러리 탭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툴박스에 대한 항목이 있고요. 상단에 보시면 툴박스 설정이라는 아이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솔리드웍스와 별도의 창이 하나 뜨게 되면서 툴박스에 대한 다양한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구멍 가공 마법사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면은 다음과 같이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툴박스 데이터가 갖고 있는 유형 표준 규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KS 쪽으로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KS 규격이 갖고 있는 다양한 카운터 보어나 싱크, 탭 구멍 등 항목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만약 여기서 더 이상 안 쓰는 항목이 있다면 이렇게 체크 표시만 해주시면은 더 이상 화면에 표현이 되지 않게 됩니다. 한번 몇 가지 항목들을 좀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억제만 한 다음에 구멍 가공 마법사에 들어가면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측 상단에 저장 아이콘이 있고요. 이 저장 아이콘을 꼭 눌러주셔야지 이 항목이 저장이 되고 구멍가옥 마법사에서도 이제 방금 제가 지웠던 항목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유형 부분에서도 제가 아까 KS 규격 같은 경우는 평행 구멍을 없앴는데요. 이렇게 평행 구멍을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안 나타나게 되는 거죠. 지금은 나타나네요. 요거 네, 저장을 제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KS 규격을 이제 원본 데이터를 함부로 건드리게 되면은 나중에 복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까다롭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규격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이쪽 아이콘을 잘 보시면은 규격 복사라는 아이콘을 확인할 수 있고요. 복사를 누르신 다음에 원하는 규격명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저희 회사인 명인 이제 단축어인 웹스라고 해가지고 새롭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이 복사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툴박스에 대한 이제 설정 값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옵션에서 저희 구멍가옥 마법사와 툴박스에 대한 항목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현재 보시는 것처럼 C 드라이브에 솔리드웍스 데이터 2018이라는 폴더로 툴박스 데이터가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C 드라이브에 솔리드웍스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폴더가 자동으로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솔리드웍스가 여러 버전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6부터 18 그리고 제가 이번에 새롭게 만든 하이픈하고 웹스라고 되어 있는 폴더로 솔리드웍스 툴박스 설정 파일을 보관해 놓고 있는데요. 한번 설정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폴더 경로가 변경이 되었고요. 설정 항목에 가보시면은 아까 작업창에서 이제 도구를 실행한 것과 동일하게 툴박스 설정 페이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이제 나머지 항목들은 다 억제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웹스라고 되어 있는 폴더가 하나 보이게 됩니다. 들어가 보게 되면은 뭐 카운터 보어나 뭐 평행 구멍, 탭구멍들이 있는데 약간 이제 체크가 아닌 네모 표시가 되어 있죠. 이 항목에 들어가시면은 특정 항목만 회사 내에서 사용하는 특정 항목만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카운터 보어나 뭐 카운터 싱크 마찬가지로 쓰시는 것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이 안에서 이제 필요 없는 항목들은 체크를 해제해서 이제 더 디테일하게 이제 필요 없는 항목들을 억제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구멍가옥 마법사를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하자 제 표준구역이 IS 한번 설정을 했기 때문에 요 솔리드웍스를 한번 껐다가 다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가 실행되는 동안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구멍가옥 마법사에 미리 설정되어 있는 이 항목들은 케이스 규격에 맞게 항목들이 들어가져 있는 거고요. 만약 필요할 경우 이렇게 플러스 아이콘을 눌러서 원하는 항목들을 추가해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특수 볼트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나사 가공을 해야 된다. 구멍 가공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은 이 항목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데이터가 현재 하나하나 입력하다 보니 너무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격 속성 항목 보시면 엑셀 아이콘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엑셀 아이콘을 통해서 데이터를 바깥으로 내보내고 그 데이터를 이제 엑셀에서 가공한 다음에 다시 불러와서 적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트를 만들어서 구멍가옥 마법사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적용이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옵션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변경이 안 됐었네요.
실행하자 지금 표준 규격이 이제 웹스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형도 드릴 크기만 나타나게 되고요. 탭 드릴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탭에서도 규격은 웹스만 있고 이제 유형이 이제 탭 구멍만 나타나서 신규 설계자가 이제 회사에 입사했을 때 다른 규격, 다른 유형의 구멍을 뚫어서 설계 데이터에 혼선을 주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게 되면은 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약 M2를 자주 쓰인다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 즐겨찾기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제 M2 나사 구멍에 대한 즐겨찾기를 넣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홀 쪽 갔다가 이쪽 갔는데 다른 이제 항목이 선택됐을 때 즐겨찾기에서 M2 나사 구멍을 바로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이 기능은 좀 더 디테일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제가 블라인드 형태로 특정 길이만큼 해놓고 M2 나사에 대해서 뭐 DP 4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M2의 관통 나사와 M2의 이제 깊이 4인 나사 구멍을 즐겨찾기화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즐겨찾기 데이터는 이제 즐겨찾기 저장하기라는 항목을 통해서 저장을 하고 다른 사용자들도 이제 이 데이터를 공유해서 빠르게 구멍 가공을 하실 수 있게 도와줍니다. 보셨던 것처럼 이 구멍 가공 마법사를 통해서 뭐 규격 복사를 하셔도 되고 케이스 규격을 그대로 이용하셔도 되지만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작업 시간을 단축하고 이제 설계자분들의 이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이제 좋은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구멍 속성 표시기입니다. 현재 케이스 규격과 솔리드웍스에서 구멍 속성 표시기라는 기능을 통해서 나타나는 값이 약간 상이하게 됩니다. 일단 구멍 속성 표시기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은 도면 작업을 할 때 이제 저희가 원형 컷이나 구멍 가공 마법사로 작성한 구멍들에 대해서 구멍에 대한 정보를 표시해주는 하나의 기능입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구멍들이 있고 구멍에 이제 뭐 2개나 3개에 대한 구멍이 있고 그 구멍이 어떤 구멍인지 나타나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구멍 속성 표시기는 이제 다음과 같이 콜아웃 포맷이라는 텍스트 파일에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위치가 설치된 솔리드웍스가 설치된 디렉토리 안에서 솔리드웍스 랭귀지 코리안이라는 폴더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구멍을 뚫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아이콘 지름 아이콘과 드릴 수루 그리고 이렇게 아이콘으로 해서 카운터 보어가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근데 실제 케이스 규격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안 하고 있죠. 어떤 식으로 사용하게 되냐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한번 이 구멍 속성 표시기를 수정하는 방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솔리드웍스 2017 버전으로 먼저 해당 항목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기본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파트가 있습니다. 이제 구멍이 2개가 뚫려져 있고요. 현재 이 구멍에 대한 정보를 보시면은 이제 그냥 케이스 규격으로 구멍을 뚫었고요. 유형은 그냥 구멍 붙이 볼트 그냥 임의로 설정을 했습니다. 크기는 M3, M4의 관통 조건을 준 상태고요. M3 나사 같은 경우는 그냥 탭 구멍으로 구멍을 뚫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관통 조건을 준 상태입니다. 한번 요거는 바꿔보도록 할게요. 블라인드로 한 5 정도로 해가지고 구멍을 뚫었고요. 한번 도면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변경된 항목에 맞춰서 항목들이 수정이 된 걸 볼 수 있는데요. 구멍 속성 표시기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구멍을 선택해서 나타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구멍에 대한 정보가 표시가 되는데요. 실제 저희가 구멍의 깊이 값이나 구멍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아이콘화 표현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조하는 생산팀이나 아니면 외주를 맡겼을 때 이런 식으로 주면은 이제 퇴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현재는 사용자분들이 대부분의 사용자분들이 이런 거를 수기로 바꾸신다고 해요. 이렇게 삭제하고
그리고 이건 잠깐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 키인을 하시는데, 이렇게 키인을 하시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매번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던 콜아웃 포맷이라는 걸 통해서 작업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 기존 콜아웃이라는 폴더 안에 제가 콜아웃 텍스트 파일을 넣어놨고, 현재 2017 버전에서는 파일 위치에서 이제 구멍 속성 표시기 형식 파일을 제가 방금 봤던 폴더 쪽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존 홀 콜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폴더 내에 있는 콜아웃 포맷 텍스트 파일을 읽어드려서 이 항목에 값을 뿌려주게 되는 건데요. 다시 폴더를 열어서 이 텍스트 파일을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려고 딱 들어가게 되면은 약간 어지러운 환경이 됩니다. 다 영문으로 되어 있고, 뭐 안시 인치도 있고요. 내려보면은 뭐 다 인치인데 뭐 플레인 홀이나 카운터 성크 이런 식으로 적혀 있다 보니 약간 처음 보게 된 사용자분들은 많이 난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이럴 때 찾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저희는 아까 케이스 규격으로 구멍을 뚫었고, 그 케이스에 맞춰서 이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케이스 규격 항목으로 들어가신 상태에서 카운터 보호 홀이나 아니면 플레인 홀, 그리고 카운터 성크나 탭 홀에 대한 텍스트 값을 수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카운터 보어를 구멍을 뚫었었죠. 위로 좀 올려보면은 이제 카운터 보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카운터 보어에서 저희가 아까 관통을 했었습니다. 스루를 했었죠. 현재 이런 식으로 값이 입력이 되어 있어요. 이것만 보면은 처음 보게 된 분들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습니다. 잠깐 여기 하이라이트를 해놓고 밑으로 쭉 내려보면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까 아이콘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고 이제 파악을 하실 수도 있고요. 다시 이제 스루홀 쪽으로 넘어오게 됐는데요.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구멍을 저희가 이제 다른 방식으로 표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원래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 일단 이쪽에 체크를 해놓고요. 실제 케이스 규격에 맞게 값을 한번 제가 미리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케이스 규격에서 카운터 보호 홀 중에 이제 관통 조건일 때는 이제 이 조건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복사해서 텍스트 파일에 붙여넣기를 하도록 할게요. 네, 정상적으로 붙여넣기가 됐고요.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도면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구멍을 다시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일반적으로 케이스 규격이 사용하는 이제 형식으로 변경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탭 구멍도 한번 수정을 해볼 건데요. 탭도 미리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관통 조건으로 일단 미리 정의를 해놓은 건데요.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안에서 바꾸셔도 됩니다. 여기서도 바꾸시면은 바꾼 거에 맞춰서 탭 홀에 대한 구멍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한번 이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에 이제 탭 구멍인데요. 저희가 블라인드로 아까 바꿨었죠? 네, 블라인드로 바꿨고, 아까 내용을 복사를 하고, 또 DP로 변경할 건데요. 이제 이 DP 값은 저희가 이 항목에서도 수정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텍스트 파일의 가장 마지막 부분, 요 마지막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보면은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리드웍스에서 이제 구멍 속성 표시기로 구멍을 뚫은 것만 이렇게 속성 표시기 변수라는 항목이 추가가 되고요. 이걸 눌러가지고 어떤 항목을 선택해서 이제 그 값을 이제 이 텍스트에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관통 탭에 들 깊이로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앞쪽으로 나오는데 DP로 지금 한 국문으로 하니까 저도 좀 헷갈리네요. 여기 탭들에 이제 이쪽에 있는 깊이 값을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불러와지게 되죠. 이렇게 속성 표시기를 각각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사용자분들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KS 규격에 맞춰서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KS 구멍 표시기라고 해서 파트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 개의 구멍이 좀 뚫려져 있고요. 지금 가장 자주 사용되는 구멍들입니다. 카운터 보어, 카운터 싱크, 그리고 탭 관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깊이만큼 블라인드로 된 구멍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그냥 평행홀이에요. 하나하나 보시면 웹스라고 이제 아까 제가 만들어놨던 표준 규격에 맞춰서 구멍이 뚫려져 있고요. 얘는 현재 케이스에서 복사하는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뭐 카운터 싱크나 마찬가지로 다 케이스 웹스로 되어 있고 실제 원본은 케이스 규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도면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미리 값이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좀 삭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구멍 속성 표시기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카운터 보어입니다. 카운터 보어 같은 경우도 이제 케이스 규격에 맞춰서 뭐 2개 이상일 경우에 다음과 같이 하이픈을 통해서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홀 크기와 카운터 보어의 지름 크기, 그리고 깊이 값이 정확하게 표현이 됩니다. 카운터 싱크 같은 경우도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구멍들도 하나하나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현재 카운터 싱크 부분입니다. 카운터 싱크는 실제로 이렇게 각도로 카운터 싱크 머리 부분에 각도 값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정 업체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각도가 아니라 이렇게 DP 값을 이용해서 머리에 DP 값을 입력하길 원하시는 업체분들도 있어요. 실제 솔리드웍스는 이 DP 값을 표현하는데 이제 기능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고요. 그걸 좀 저희가 쓰실 수 있게 바꿔드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 X라고 되어 있는 치수 텍스트 부분에 X라고 되어 있는 부분 뒷부분을 일단 지우도록 할게요. 실제로 이제 DP 값을 원하시는 업체분들한테는 저희가 이 상태로 구멍 속성 표시기가 나타나도록 해드리고요. 이 상태에서 이 텍스트, 이 치수 값을 입력한 상태에서 카운터 싱크라는 저희가 이제 매크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원래는 수기로 이렇게 입력하세요. DP 2.75 이런 식으로 입력하셨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클릭한 상태에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매크로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제 이 항목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지금 매크로가 지금 위치를 제가 바꿔놨더니 실행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회신을 주시면은 그거는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뭐 매크로를 통해서 요 뒤에 DP 값을 계산해서 요 2.75가 나타나게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나타나게 해드릴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좀 보여드리기 힘들 것 같네요. 네,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케이스 규격에 맞춰서 뭐 카운터 보어부터 이제 평행 홀, 탭홀에 대한 이제 표기 방법이 이제 별도로 수작업 없이 자동으로 표현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좀 보았고요. 다음으로 이제 케이스 규격에서 사용하는 하드웨어에 대한 사용자 정의 항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가공 마법사에서 저희가 정의를 하게 되면은 이 구멍에 대해서 볼트나 너트, 와셔 등을 자동으로 추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뭐 스마트 페스터너라는 기능도 있고요. 아니면은 툴박스에 있는 부품을 구멍에다 끌어가지고 자동으로 크기가 맞춰서 넣어지게 되고 그 구멍이 갖고 있는 메타데이터들이 다음과 같이 자동으로 표시가 되게 정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방법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만들어 놨던 이 파트를 가지고 그대로 이용할 거고요. 한번 어셈블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셈블리에 지금 파트를 삽입을 했고요. 툴박스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음과 같이 툴박스 에드인이 안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에드인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옵션에서 에드인에 들어가신 다음에 툴박스 라이브러리를 삽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구멍 가공 규격을 억제했기 때문에 이제 마찬가지로 툴박스 하드웨어 규격도 억제를 해놨습니다. 웹스에 대한 것만 나와 있고요. 볼트 쪽으로 넘어가서 원하는 구멍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켓머리 나사를 이제 이쪽 카운터 보호 쪽으로 가지고 와서 삽입을 하게 되는데요. 삽입을 하게 되면 그 크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항목들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능까지 사용하시지만 이 부분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머테리얼이나 제조 정보, 스펙 정보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이제 재질 같은 경우도 볼트에 대해 정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볼트 너트는 보통 구매를 하게 되는데 이 구매 품에 대한 이제 제조사 정보들도 미리 넣어 놓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이 구멍이 원하는 스펙에 맞춰서 수정이 되고 이렇게 들어가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BOM으로 만들어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ERP 코드, 만약 이제 이 부품이 ERP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등록되어 있는 ERP 코드와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스펙이나 이제 재질 정보, 제조사 정보 등을 BOM에서 출력해서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얘는 제가 입력을 해놓은 상태고요. 입력이 안 돼 있는 경우는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볼트 등에 대해서 넣어보면은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제 구멍에 맞춰서 들어가지긴 하지만 아까 제가 해놨던 재질 정보, 얘네들은 다 이미 들어가져 있네요. 하지만 이제 품번 정보가 얘는 안 들어가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품번 정보만 따로 넣어놨고 요 볼트에 대해서는 품번 정보를 안 넣어놨기 때문에 그냥 설명값이 그대로 들어가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조사 정보나 이제 머테리얼 그리고 ERP 코드를 어떻게 입력하는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현재 툴박스 도구에 다시 들어가신 상태에서 사용자 정의 설정과 이제 이 하드웨어 사용자 정의 속성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거고요. 이 웹스라고 되어 있는 폴더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케이스 규격이 복사되어서, 그러니까 구멍가공 마법사를 복사할 때 하드웨어 사용자 정의도 같이 복사가 되는데요. 이 복사된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볼트와 나사 쪽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볼 건데요. 현재 보시면은 이 하단에 사용자 정의 속성이라고 해가지고 머테리얼과 제조사 정보가 들어가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항목은 언제든지 새 사용자 정의를
통해서 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가격이라고 해가지고 원하는 값을 넣어 놓으실 수 있겠죠. 목록화 하실 수도 있고요. 뭐 1, 2, 3, 4 이런 식으로 목록화를 해가지고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그냥 텍스트 값을 이용해가지고 값을 넣어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당연히 체크를 해야지 값이 다 들어가지게 되고요. 미리 입력해 놨던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은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소켓 나사 쪽에 미리 입력을 해놨죠. 소켓 나사에 들어가서 클릭을 해보게 되면은 소켓 나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크게 해서 보도록 할게요. 현재 품명이라는 항목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들어가져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사나 가격들에 대한 정보들도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일일이 입력하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까 구멍가공마법사와 마찬가지로 엑셀로 내보내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번에는 직접 내보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미리 있는데요. 하나를 다시 한번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내보내진 데이터는 이렇게 엑셀 파일로 저장이 되고요. 엑셀로 열게 되면은 사이즈부터 크기, 그리고 미리 입력했던 제조 정보, 가격 정보들이 나타나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 넘버, 그러니까 품번이죠. 품번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엑셀에서 저희가 가공하듯이 예를 들어 이 값이 PB가 아니라 이제 소켓이라고 해가지고 소켓 볼트라고 해서 SB라는 단축어로 변경을 하게 되고요. 하나하나 이제 파트 넘버를 부여하신다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복사를 하실 수가 있죠. 다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하고 이 데이터를 저장한 다음에 툴박스 쪽에서 다시 불러오기를 하시면은 그 항목에 맞춰서 자동으로 품명이 변경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품명이 변경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변경된 항목들은 솔리드웍스 내에서 또 자동으로 정의가 되고요. 일단 저희가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이제 툴박스에 대한 하드웨어 사용자 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사나 이제 품명에 대한 정보를 할 수가 있는데 엑셀 데이터를 이제 내보내거나 불러와가지고 좀 더 빠르게 원하는 항목들을 수정해서 DB화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설정 옵션을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툴박스 도구에서 이제 사용자 설정의 표시 옵션을 보시면은 이제 부품에 대한 BOM에 어떻게 표현이 될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툴박스 도구 이제 플로이가 다 됐고 3번 항목에 가보시면은 사용자 설정이 나오게 되고요. 현재 표시 옵션에 이제 피처 매니저에 어떻게 표현이 될지 그리고 BOM에 어떤 이름으로 표현이 될지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BOM의 품번이라는 항목에는 이제 뭐 품번 값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툴박스 설정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툴박스에서 제가 아까 사용자 정의로 만들었던 머테리얼이나 제조사 가격 정보가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품번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드웨어의 사용자 정의를 통해서 BOM 작업도 좀 더 빠르게 하실 수 있고요. M봄이나 이제 P봄이라고 가끔 하죠. 이제 구매에 대한 BOM도 쉽게 출력하실 수 있게 정의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 이 구멍가공 마법사나 툴박스에 대한 모든 데이터는 기본적으로는 C 드라이브에 있게 됩니다. C 드라이브에 솔리드웍스 데이터라고 되어 있으실 거고요. 저 같은 경우만 지금 따로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2016부터 2018까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로컬이나 이제 네트워크 섭 폴더에다가 이 툴박스 데이터를 복사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 툴박스 데이터는 PDM 볼트넷에서도 가질 수가 있고요. 로컬이나 네트워크 폴더 둘 다 가능한데 현재 툴박스에 대한 권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걸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로컬은 상관없지만 네트워크 폴더, 그러니까 즉 회사 내에서 설계팀이 뭐 특정 드라이브를 잡아가지고 이제 툴박스 데이터를 보관하신다고 하면은 아무나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수정하지 못하게 권한 설정이라는 항목을 통해서 비밀번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비밀번호를 아는 관리자분만 요 값을 입력해서 뭐 설정을 바꿀 수 있게 조정할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네트워크 폴더에다 넣어놓으면은 가끔씩 이제 네트워크 연결이 끊긴다던가 하는 이유로 아니면은 통신상의 문제로 데이터가 약간 어긋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사실 PDM 볼트 내에 관리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솔리덕스 PDM은 저희 데이터 관리 솔루션 중에 하나로서 툴박스 항목에 보시면은 볼트에 솔리덕스 툴박스 관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사용자 아니면 특정 그룹에 있는 사용자들만 이 툴박스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게 할 수 있고요. PDM 내에 이 데이터를 보관해서 이제 버전 관리를 하실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세미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내용 및 솔리드웍스 제품에 궁금한 사항은 세미나 종료 후 진행되는 온라인 설문을 작성하시면 확인 후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꼭 설문에 참석해 주세요. 이것으로 웹스 시스템 코리아 4월 온라인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